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저는 역시도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식사를 일찍 마치고 지금은 생방송으로 요즘에 여러분께 점심시간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휴대폰이 뜨거워져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휴대폰이 뜨거워져서 중간에 방송이 버퍼링이 생기고 끊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송 대신에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경심 교수의 16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은 지난주까지 모두 끝났고요. 사모펀드와 관련한 사건이 이제 주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사모펀드 사건 증인 신문 하기 전에 오늘 검찰이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한 서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서증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변경되고 나서 다시 한번 서증 조사를 통해서 갱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한 2시간가량 예정을 하고 지금 서증 조사를 진행 중인데 오전에 미처 못 끝냈고요. 오후에 조금 더 한 20-30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전 그 공판 중에 서증 조사 중에 눈에 띄었던 부분이 검찰이 서증 조사를 하면서 사모펀드 관련해서 혐의가 이렇고 범행 동기가 어떻고 막 이런 설명을 하면서 강남 건물주의 꿈, 그 문자를 다시 한번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 문자를 꺼내 들고 이것이 범행 동기다 라면서 다시 한번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저는 짧게 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전에 한번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반대쪽에 여론 지탄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고 넘어가나 보다 했더니 역시나 또 구구절절 범행 동기가 어떻고 그 날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합니다. 로또 1등을 한 서너 번 당첨이 돼야 꿀 수 있는 꿈을 꿨다는 둥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니까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장이 나서서 검사님 강남 빌딩 얘기는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렇게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한 사실 자체보다 웃긴 것이 제지를 하고 나서 검사가 조금 더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여지없이 또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검사가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말이 술술술 나오지를 않고 계속 덜컹덜컹하고 좀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오전에 서증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또 재밌는 것은 법정에서 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뒤를 돌아서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적어도 한 10명은 중간중간에 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 만기로 석방되고 나서부터 저쪽 보수 단체 또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새벽같이 와서 앞자리를 맡아놓고 줄을 서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법정에 오는 시간이 좀 당겨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아예 그 방청권을 못 받아서 방청을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오늘 6시에 법원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11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신 분들은 3시, 4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잠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장면이 검찰이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범동 씨를 징검다리 삼아 중간 단계 삼아서 8개월 동안 지금 재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구형까지 하고 선고 공판만 남아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논리 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범동 씨 공판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예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죠. 충분히 예습이 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정경심 교수 법정에 나올 증인이 누군지도 다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증언을 할지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검찰이 어떤 논리를 전개할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8개월 동안 사모펀드 사건을 해왔단 말이에요. 조범동 씨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검사들이 정경심 교수 법정에도 공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전에 없이 논리 보강이 많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2월에 동생과 함께 5억 원을 추가 투자했죠. 기존 5억 원에 더해서 추가로 대여를 하면서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투자냐 대여냐 가지고 굉장히 긴 실랑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끝까지 투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하지만 변호인 측이나 조범동 씨 측 변호인이나 아니면은 이전에 송인권 부장판사가 진행을 했던 정경심 교수의 변경 전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대여로 볼 소지가 크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는 투자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설사 대여라 하더라도 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2017년 2월 재투자를 하면서 종결된 것이다.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종결된 것이다. 이런 논리를 다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 몇 가지가 검찰도 그동안 조범동 씨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충분히 훈련이 됐고, 그리고 논리 보강도 상당 부분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정에 방청하신 분들 중에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꽤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마스크를 열린민주당 그 상징 색깔의 마스크를 쓰시거든요. 반쪽은 노란색, 반쪽은 파란색, 이런 색깔의 마스크를 쓰시는데 정복과 형사로 보입니다. 정복과 형사가 법정 앞에 또는 안에서 다니면서 다른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마스크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냐. 아마 이분의 이제 명분은 이것이 방역 효과가 좀 떨어지는 마스크 같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을 받았던 열린민주당 당원께서 거부하고 이것도 다 차단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또 순순히 물러나서 가시고 이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순수한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이제 2시부터 공판이 속개가 되는데, 오전에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검찰의 서중조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변호인 측이 한 3시간 정도 또 반론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이 되고, 이렇게 갱신 절차 서중조사를 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증인신문, 사모펀드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조범동 씨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의 주신문이 있고요. 하루 종일 할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또는 2주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증언의 맥이 끊기니까 바로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어서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오전 공판 소식 전해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이 번개 라이브를 하려고 다른 분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예정에도 없이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서 같이 번개 라이브는 못하고 내일이라도 시간 되면 하자고 했는데,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한번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오전 공판 소식 마치고 오후에 진행되는 내용 봐서 뭔가 또 전해드릴 소식이 또 나온다 싶으면 저녁에 짧게라도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